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관련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과장님,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마련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예, 그간 정부가 건강보험 쪽에 보장성을 강화해서 노력을 꽤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들께서 내시는 의료비 부담이 그렇게 줄지는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100개 의료비가 있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께서 한 37%를 내고 계시고 이 정부가 건강보험을 통해서 한 63%를 보상해드리고 있는데 외국의 선진국들은 한 80%까지는 보험이 해드리고 한 20%만 부담하는 체계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체감 성과가 안 오르는 이유들이 아마 저희가 보기엔 비급여라고 하는 저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해드려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좀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네,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예. 첫 돌을 맞았는데 주요 성과를 좀 짚어주시죠. 일단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금 1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선택진료비라고 불리는 이른바 특진료도 폐지를 했고 이제 재난적 의료비라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좀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초음파 쪽을 보험 적용하기 시작해서 이 상복부, 간이라든지 담낭, 체당 같은 부분들의 보험이 적용이 됐고 7월부터는 이제 이 상급병실이라고 하는 2인실, 3인실에 대한 보험 적용을 하는 등 상당히 많은 과제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그럼 1년 동안 문재인 케어가 어떻게 추진되고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진비라고 일컬어지던 이 선택 진료비가 1월에 폐지됐습니다. 그동안 환자가 선택한 의사에게 15에서 50%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폐지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했나요?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래 특진비라 그런 거는 선택진료비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특진비라고 불렸던 돈인데요. 네. 유명한 이 교수님이나 의사 선생님한테 지정을 해서 진료를 받는 지정진료에 대한 비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용이 상당히 커서 특히 중증 환자들, 큰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중증 환자들한테는 많이 부담이 됐고요. 또 이제 대학병원에 가보시면 사실은 특진 선생님이 아닌 의사 선생님이 별로 없을 정도로 특진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말이 선택을 한다는 거지 사실 가보면 선택할 수가 없는 그런 강제적인 비용 부담에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단계적으로 계속 없애오면서 금년 1월에는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폐지해서 이제는 어떤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든 이런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부담이 한 5천억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특히 큰 병원에 가실 수밖에 없는 중증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었을 겁니다. 네. 일례로 저희가 폐암 때문에 폐절제한 환자 케이스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이 특진비 때문에 한 300만 원 정도 의료비 부담이 나왔었는데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 특진비를 없앰으로써 종전 같았으면 한 300만 원 내셨을 환자가 지금 한 54만 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는 걸로 부담은 꽤 많이 줄은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선택 진료비가 폐지되면서 이 상급 종합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중증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좀 제가 줄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가실 수 있는 동력은 좀 더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원래 그 큰 병원일수록 본인 부담이 좀 더 올라가는 제도적 장치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계속 유지해서 너무 경증 환자들이 큰 병원으로 갈 때는 좀 부담이 커지도록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기관들에 있어서도 동네 의원이나 작은 병원들은 경증 환자를 좀 많이 진료하고 큰 대학병원들은 중증 환자를 진료할수록 유리하도록 각종 제도들을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큰 병원으로 쏠림 현상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함께 모니터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제가 좀 더 대책을 강구하든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4월에는 간, 또 담낭, 비장 등에 해당하는 상복부 초음파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 적용 대상자가 좀 한정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범위가 달라진 거죠? 예, 범위와 뭐 횟수, 그다음에 가격 부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종전까지는 저희가 4대 중증 질환이라 그래서 암 환자들이라든지 뇌졸중, 심장질환, 희귀난치 질환자들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해드렸습니다. 그게 연간 한 20만 명 정도 보험 혜택을 누리고 계셨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상복부 초음파라 그러면 간이나 담낭, 췌장 쪽에 초음파를 찍게 되는 그런 기법인데요. 이런 4대 중증 환자 말고도 뭐 췌장염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간경화 같은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이 검사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모든 질환들에 대해서 검사하는 게 다 보험 적용을 했기 때문에 종전에 한 20만 명 정도 혜택 보시던 분들이 한 300만 명 이상으로 혜택 범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횟수도 보통 한 번 정도 찍고 그다음부터는 비보험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부 보험이 적용되도록 지금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네, 2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로 인해서 환자들의 부담은 어느 정도로 줄었을까요? 지금 상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는 종전에 의료기관에서 좀 가격들이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네. 그래서 동네 의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한 6만 원, 7만 원 정도를 비보험으로 내고 계셨는데요. 제가 보험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제 한 3만 원 정도 부담만 내시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큰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한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보통 비보험으로 돈을 내셨습니다. 근데 저희 보험 적용 이후에는 한 6만 원 정도면은 이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 이하로 지금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하반기에는 이 하복부 초음파 그리고 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도 더 확대된다고 들었는데 이 관련된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예, 뇌혈관 MRI 쪽은 이제 보통 뭐 뇌암이라든지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거가 의심될 때 보통 많이 찍게 됩니다. 이 부분이 보험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9월이나 10월경에는 보험을 적용시킬 예정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항문이나 대장 쪽의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쪽도 연말까지는 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MRI하고 초음파는 사실은 진즉에 좀 보험을 했어야 되는데 재정 부담이 커서 그간 못하고 있었던 영역들입니다. 정부가 지금 단계적으로는 적어도 2021년까지는 전부 보험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한 2조 4천억 대는 굉장히 많은 의료비 부담을 지금 국민들께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다 보험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꽤 많이 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또 고막 절개나 보육기 등 36개 의료행위 그리고 치료 재료에 대한 제한 기준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험 기준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보험이 됩니다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좀 협소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보험이 되는 줄 알고 갔었는데 제가 기준이 너무 좁아서 기준에서 벗어나서 비보험으로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장성 대책을 하면서는 그런 보험 기준이 지나치게 좁았던 거를 최대한 확대해서 적어도 치료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의료 행위는 모두 보험이 된다는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금년 4월부터 저희가 한 36개 정도의 보험 기준을 풀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미숙아가 태어난 경우에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치료는 저희 보험 종전의 기준은 7일까지만 보험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미숙아가 별로 안 태어났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고령 산모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숙아가 점점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7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수에 제한 없이 필요한 모든 일수까지 다 보험이 되도록 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준을 개선한 게 금년 4월에 한 36항목이 되고요. 금년 하반기 한 10월부터도 마찬가지로 뭐 인공와우라든지 결핵 내성 검사 같은 기준들을 한 18개 정도의 보험 기준을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험 기준을 푸는 거는 금년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2년까지 한 400여 개에 달하는 보험 기준들을 전부 검토해서 치료에 필요한 부분까지는 충분히 확대한다는 게 현재의 계획입니다. 네. 고령화 사회 같은 것들의 어떤 사회 변화에 좀 그 발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한 달 전이죠. 7월에 또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종합병원의 2,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됐는데요. 기존과 비교하면 의료비 경감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 2인실, 3인실까지는 제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4인실 이상부터 보험 적용이 되는데 큰 병원에 가시면은 사실은 보험 적용이 되는 병상이 항상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입원을 하시려고 하면 대개는 보험 병상이 차 있기 때문에 1인실, 2인실, 3인실 보험이 안 되는 병상에 먼저 좀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보험 병상이 비면 옮겨드리겠다. 네네. 이런 말을 보통 듣게 되셨을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상급병실이라고 불리는 이 2, 3인실들은 가격도 상당히 천차만별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비싼 가격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환자들에게 꽤 부담이 됩니다. 특히 중증 환자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7월부터 큰 병원들, 대학병원들이나 종합병원의 큰 병원들의 2, 3인실에 대해서는 보험을 적용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4인실 입원료 같은 경우는 지금 3인실하고 2인실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한 1.2배, 1.5배 정도의 가격으로 지금 세팅을 잡았기 때문에 적어도 예전처럼 막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그런 가격 구간은 안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종전에는 예를 들면 대학병원 인실 같은 경우는 하루 입원하시면 보험이 안 됐기 때문에 한 16만 원에서 아주 큰 병원 가시면 한 20만 원까지 부담이 나오셨는데요. 이제 보험이 적용됐기 때문에 대략 8만 원 정도만 하루에 부담을 하시면 2인실 자체도 보험 적용이 되는 쪽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또 취약계층에게 특히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대책이 마련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현재 추진한 것 중에 대표적인 부분들은 특히 노인과 아동에 대한 지원들입니다. 우선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르신들은 잔병이 많기 때문에 동네원을 상당히 자주 가시게 되는데요. 지금 15,000원까지 진료비에 대해서는 이 1,500원만 부담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15,0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30%를 부담하시다 보니까 예를 들면 2만 원 정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6,000원의 의료비를 부담하셔야 됐습니다. 이게 1,500원 내시다가 갑자기 6,000원을 내려고 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 동네의원을 이용할 때 상당히 부담이 됐었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개선을 해서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구간에 대해서는 한 2,000원 정도만 내도록 지금 제도를 개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병에 대해서 동네원을 좀 더 이용할 수 있게 해드렸고, 두 번째로 임플란트 쪽도 저희가 본인 부담을 50% 정도의 의료비를 본인이 내시도록 해놨는데 이 부담이 한 62만 원인데 너무 높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네. 이 부분도 30%로 낮추면서 종전에 62만 원 내시던 본인 부담이 37만 원으로 좀 낮아지게 했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좀 혜택을 제가 드렸고, 아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입원 쪽이 좀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지금 입원을 하면 20% 정도의 의료비를 본인이 내시는데요. 이 아동에 대해서는 아예 의료비를 5%만 내는 정도로 한 4분의 1 정도로 좀 경감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폐렴 같은 경우로 입원한 환자를 보면 한 131만 원 중에서 종전에는 한 26만 원 정도를 본인이 내시게 됐었는데요. 저희가 그걸 낮춰놨기 때문에 이제 26만 원이 아니라 7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이 입원 환자들이 해소가 되는 쪽으로 지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네.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확 낮춰진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평생 치아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이 경감 폭도 크고 아동과 노인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치매에 대해서 또 걱정도 많고 부담이 클 텐데요. 관련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치매는 사실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어서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보험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시행된 것들은 중증 치매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여러 검사도 받아야 되고 각종 치료법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 치매 검사 쪽을 지금 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걸로 전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치매 검사에 있어서는 보험이 안 되는 게 없도록 전환을 시킨 상태고요. 네. 또 하나 본인 부담률이 지금 한 20에서 60%까지 큰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60%의 본인 부담이 나오고 있고 좀 작은 동네원 가시면 한 20% 정도 본인 부담을 내고 계신데 그걸 일률적으로 10%로 지금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종전에 비해서는 반 내지는 한 6분의 1 정도로 본인 부담이 좀 줄은 상태라서 이 혜택으로 인해서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표본으로 뽑아서 보면은 예를 들면 치매 환자분이 한 연간 50일 정도를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가정을 해보면 종전에는 한 200만 원 정도 이 부담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한 77만 원 정도로 지금 주는 걸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체 의료비가 한 3분의 1 정도로까지는 줄게끔 지금 제도 설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외에도 또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대책들도 마련돼서 시행돼 왔는데 근 1년 시간 동안 어떤 성과를 보였나요? 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사실은 고액 의료비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이 낮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전세를 빼든지 아니면은 무리한 융자를 받아서 의료비를 감당하든지 하는 식으로 굉장히 큰 민생의 문제가 생기는 영역들입니다.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는 큰 고액 의료비에 대한 지원책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재난적 의료비라 그래서 이게 소득하위 50% 계층까지는 지나치게 큰 의료비가 나오는 경우 아예 국가가 직접 지원을 하는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서 좀 더 지원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너무 큰 재난적 의료비는 좀 막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해서 저희 건강보험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제도가 본인 부담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일정 한도 이상은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최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연간 122만 원 이상 나오면 그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다 건강보험공단이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기준들을 더 완화시켜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122만 원이 아니라 이제 80만 원 이상이 본인 부담이 나오면 다 공단이 지원을 하는 쪽으로 맞춰서 적어도 소득 하위 50%의 이 최저 기준은 다 완화시켜서 종전보다는 더 작은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1년 동안 건강보험 보정성 강화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9일에 한 의료원에서 이 건강보험 보정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예.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많은 환자분들께서 그 의료비 부담이 떨어지고 있는 걸 체감할 수 있었고 고맙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대형 병원에서의 큰 의료비가 나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급병실 쪽이나 특진료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다만 이제 간병에 대한 부담들이 아직 꽤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간병에 대해서도 병원에서 아예 간병을 보험으로 제공해주는 쪽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간병 부담을 좀 더 빨리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도 좀 있었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는 중환자실 같은 경우 입원하면 이런저런 비급여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의료비 부담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대해서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달라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과제와 그리고 목표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세계적인 수준하고 비교할 때는 좀 낮은 편입니다. 제도 자체는 훌륭하지만 따라서 제가 22년까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다 보험을 적용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좀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차질 없이 계획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은 저희가 충실히 운영은 하겠지만 이제 다만 하나 국민들께서도 좀 같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은 재원이 들긴 듭니다. 이게 뭐 없는 재원이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의 흑자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누적 흑자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지원하는 돈도 늘리고는 있지만 일정 정도의 보험료 인상도 국민들께서 좀 감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생각한데는 너무 큰 보험료 인상까지는 안 될 거고
종전에 한 10년 정도 동안 저희가 평균적으로 인상했던 정도만 인상을 해도 이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다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 한 3.2% 수준 보험료 인상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보장성 강화에 따라서 이런 다소의 좀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좀 동의해 주시고 함께 좀 힘을 보태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